오늘도 레이 달리오 투자 성공의 8계명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준 게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애플이 애물단지가 되었나요? 더 사야 되나요? 자, 무슨 이슈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4쿼터 GDP를 발표를 했는데 뭐 좋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과연 정말 GDP를 봐야 되느냐?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좀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중국의 기업들의 회계 장부를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저희가 이제 그 gut feeling이 있듯이 과연 중국 부동산,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야 되는 부동산 반등의 선행지표는 뭘까요? 자, 이런 주제로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 환영을 드리고, 제가 종목을 메가 주식을 9개를 실제로 펀치립을 해드리고 있는데 절대 추천이 아니다. 제가 종가로만 미국 메가 주식을 왔다 갔다 사고 팔고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이거를 추천 종목이 아니다. 메가 종목 9개가 제가 물론 추세 업종이 뭐냐, 주도 업종이 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자체가 제가 주도 업종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종목이 추천드리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는 레이 달리오시기 때문에요. 이분은 너무 잘 아시는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라고 하는 그 인베스트먼트 펌의 파운더시죠. 그리고 원래는 2bedroom이니까 이제 1bedroom이면 정말 너무 작은 거고요. 이제 2bedroom의 아파트먼트에서 조그맣게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파운더시고 치프 인베스트먼트 오피서, 코 체어맨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매크로 인베스트먼트 펌입니다. 글로벌 매크로라는 거는 뭐 달러를 롱, 그죠? 아니면 엔화를 숏, 아니면 천연가스 WTI 롱, 다른 커머디티 숏,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너무 잘 아시는. 네. 근데 이분은 유닉 프린서펄들에 대해서 투자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원칙들에 대해서 책도 써내신 적이 있고요. 이분의 핵심 제가 조금 더 좀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요. 아이디어 머리토크래시라고 했습니다. 아이디어 머리토크래시라는 게 뭐냐 하면요, meaningful work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radical transparency, 정말 급진적인 투명함, 관계를 meaningful한 relationship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쓴 몇 개의 책이 있는데요. 가장 changing world order, 이게 가장 최근에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principles, life and work, 그 다음에 big debt crisis, 이건 조금 예전에 이제 2008년도 우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된 책인 것 같고요. principles for success, 이렇게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8개가 레이 달리오라고 나와 있어서 right decision, 올바른 디시전을 하기 위한 8개의 원칙이 굉장히 좀 글 의미 자체를, 어려운 거를 그냥 쉬운 글자가 아니고요. 의미 있는 말들을 좀 이렇게 써 놓으셔가지고 제가 4개, 4개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4개, 2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버 1, 당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believable people인데 그 사람이 나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의견이 맞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믿을 만한 사람을 첫 번째 찾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판단에 대한 가능성을, probability를 올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소중하다, 정말로 valuable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probability of being right, 그러니까 누구도 확신이라는 건 없잖아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투자가
저희가 실패를 50% 확률은 틀릴 수, 지금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probability of being wise, 그게 valuable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valuable 해야 된다. probability가 네, 쉽지 않습니다. 자, 넘버 3. 제3자, 이게 이제 triangulate라고 했는데요. 본인과 valuable people에 빠져나오는 겁니다.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내가 믿을만하다고 하는 believable한 people의 두 사람의 생각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걸 triangulate라고 했고요. 그걸 공정하게 삼각형의 공간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의 머리에서 나오고 제3자의 믿을만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서 두 사람이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죠? 이게 이탈? 네, 본인의 이탈? 네, 이런 건데요. 자, 넘버 4.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들이 당신의 투자 결정을 지배하게 해라. Believability weight your decision making. decision making을 누가 결정을 하느냐 하면요. Believability가 결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쓰는 쉬운 용어들은 아니에요.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용어들이고. 자, 넘버 5.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배우고 나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점진적 스텝을 생활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biggest threat to good decision making is harmful emotions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harmful emotion, 감정이 흔들리면 good decision making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two step으로 항상 decision making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learning 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decision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와서 상대방의 믿을만한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나와서 비교를 하는 거죠. 먼저 상대방 의견을 배워서 그 다음에 decide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넘버 6. 최선의 답을 찾는 것에 집중하되 당신에게 어울리는 답을 찾지 마세요. 쉽지 않은데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답이 뭐냐 하면 best answer that you can come up with yourself. 당신에게만 어울리는 답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best answer가 나에게만 떠오르는 거나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믿을 만한 사람, 현명하게. 왜냐하면 내가 맞을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내가 틀릴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의 투자 아이디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넘버 7. 당신은 최선의 가능한 선택을 모를 수 있다라는 점을 믿어라. 네. 당신이 무엇을 아는 것보다는 최선의 길을 모르는 것을 다룰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있음을 인지하라.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면서도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봤는데요. 포커스는 이겁니다. Not knowing is more important. 그죠? 내가 모르는 거를 딜링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더 중요한 거예요. Whatever if you do know.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모르는 거를 딜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아는 거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best possible path를 모를 수 있다 라고 믿어라. 대신에 내가 모르는 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또한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나를 믿지 말고요. 그죠? 넘버 8. 대중들의 믿을 만한 점에 무게를 둔 투자 결정 과정과 당신이 믿는 것과 서로 비교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냐면 responsible for decision.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believability weighted decision making of the crowd.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하는 믿을만 하다라고 결정이 되는 점하고 내가 믿는 거하고 비교를 해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대중들이 옳다고 믿는 거에 꼭 대중이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내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이 투자는 디시전 메이킹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디시전 메이킹에 관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당분간은 반복해서 좀 저희 글로벌 주식 TV 구독자분들과 계속해서 좀 저 포인트들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주식TV에 제가 이제 그 게시판에 계속 올려놓은 게 뭐였냐면 중국 부동산을 미리 알 수 있는 지표가 뭘까요? 그리고 애플이 애물단지예요. 그리고 미국 주도 업종 메가주식 우리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라고 하지만 대형주보다 더 큰 걸 메가주식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을 삼성전자보다 더 큰 시가총액 갖고 있는 기업들을 메가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자, 상위는 뭐고 하위는 뭔가요? 그리고 퓨처스 글로벌 선물에서 트렌드가 뭔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글로벌 주식 TV 저희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거고요. 아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라이브가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라이브가 지금 레이 달리오 8가지 원칙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는 저희 지금 글로벌 주식 TV고요. 게시판에 보시면 게시물에 보시면 아침부터 제가 우리 가족분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꾸준하게 제가 뭘 방송할 건지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종목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한 이후에 아침에 9시간 전에 올린 게 뭐냐면 IRA가 뭐냐면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왜 인플레이션을 줄여야 하느냐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급여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데 계속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고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물가가 너무 높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가지 보조금을 지급했었던 그런 거거든요. 자, 근데 마지막적으로 30조 원 정도 유틸리티에 바이든 정부가 집행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애플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애플에 관련된 뉴스가 좀 계속 안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냐 하면 지금 애플이 이게 제가 조금 크게 했더니 애플이 작년 전체 지금 아이폰만 얘기합니다. 2024년 최근 연도 아이폰 매출이 17% 줄었어요. 중국에서. 그리고 4분기에는 최근 1년보다 25% 줄었어요.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스트레이트 1, 2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안 좋은 소식은 뭐냐? 애플이 원래 중국에서 1등을 했었잖아요. 시장 점유율. 근데 지금 비보가 넘버 1, 화웨이가 넘버 2, 그죠? 넘버 3가 애플이 됐어요. 물론 예전에 삼성이 하다가 삼성이 아웃된 지는 좀 됐죠. 삼성이 중국에서 존재감 잃은 지는 오래됐고요. 그나마 애플이 1위를 차지했었는데 지금 안 좋습니다. 중국에서 밀려나고 있고요. 3위로 밀려났고요. 시장 점유율. 그것도 1, 2등 합하면 중국 35%가 중국이고요. 15%밖에 안 됩니다. 아주 심각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더 이상 늘어날 수 없으면 애플 아이폰을 더 활발하게 팔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플이 많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이 버크셔 해더웨이에서 50% 정도 투자 비중을 갖고 있다가 30% 내렸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전방위적으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캐시플로우 AI 챗 GPT 장착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계속 사야 됩니까? 우리가 남들 다 싫다고 하는데 아까 레이 달리오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들이 다 싫다고 하는데 나는 좋다고 해요. 나 애플 갖고 있어요. 애플 좋다고 합니다. 자,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내가 꼭
남들 대중보다 대중이 안 좋다고 하는데 나만 좋다고 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자, 사이버 트럭이 테슬라가 데모 모델은 3,400달러 할인해주고요. 보통 사이버 트럭은 1,600달러 깎아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7만 달러 위에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대략 뭐 한 2, 300만원 깎아주는 거죠. 사이버 트럭도 좀 깎아주면서 원래만 뭐 8천만원, 9천만원 하는 건데 300만원 깎아줄게. 네, 그죠? 2% 깎아줄게. 2%. 네, 이렇게 합니다. 네, 뭐 그래도 깎아주는 거니까 네, 가격 올리지 않는 게 어딥니까? 자, 우리가 너무 지금 제가 주식을 잘 달리는 지금의 주도 업종 이런 것만 너무 얘기하니까 조금 많이 빠진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최근 12개월 동안에 가장 안 도와준 종목들이 뭘까요? 탑10을 봤더니 모더나, 네, 인텔, 달러트리, 뭐 달러 제너럴, 에스텔 라우더 화장품 회사죠. 웨스턴 우리가 좀 잘 아는 회사는 우리 지금 코로나 때 팬데믹 때 히트를 쳤었던 모더나 반도체 칩, 인텔, 에스텔 라우드의 화장품 이 정도입니다. 그죠? 네. 자, 강한 종목은 뭘까요? 자, 제가 미국 메가 주식 이거를 좀 이제 조금 있다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분기별로 하루, 일주일, 한 달은 굉장히 종목들이 급등락이 있어서 주도 업종이 뭔가 주도 약세 종목이 뭔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기 3개월 동안에 메가 종목,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큰 메가 종목이 뭐 한 30개 왔다 갔다 하다 물론 종목이 더 생기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200 빌리언 달러 이상 시가총액 가진 종목들이니까요. 대략 30개라고 보면 그 30개에서 대장이 가면 밑에 종목들도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분기 최근 3개월 강 탑5는 테슬라, 브로드컴, 월스파고는 똑같습니다. 테슬라 뭐죠? 네, 컨슈머 사이클이에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로드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바고라고 나옵니다. 브로드컴이라고는 없어요. 자, 웰스파고, 네, 금융이죠, 금융. 네, 웰스파고, 네, 웰스파고 WFC. 네. 자, 세 개가 바뀌지 않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 메디컬 장비 공급사고요.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탑 2가 금융이고요. 테슬라, 브로드컴이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넘버 1, 2로. 자, 최근 3개월 내에 계속해서 강세를 두고 있는 종목에 놀면 괜찮겠죠? 자,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브로드컴과 테슬라를 실제 편입하고 있습니다. 추천 아니에요. 9개 종목 중에 제가 사고팔고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고팔고 하면서 보여드리는 종목 중에 테슬라, 브로드컴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약세 세 종목은 노보노디스크, 라일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제약주 3개가 분기 3, 4 중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주 편입해야 돼요? 안 되지만 저는 워낙 일라이릴리가 미래의 폭발적인 어닝스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래 타입 2 다이아베티스 당뇨병 치료제가 지금 노보노하고 1, 2 미국에서 따지는데 1, 2위 하는데 당뇨병에 그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야 되는, 그죠? 젯바운드. 자, 미래는 치매 치료제를 최초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게 일라이릴리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니고요, 노보노도 아니고요, 머크도 아니고요. 제가 일라이릴리 하나를 편입하면서 계속 약세지만 워낙 모멘텀이 좋아서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 산 거 아니고요, 빠졌을 때 바닥권에 샀기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손실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또 하락에 펩시콜라, 코카콜라가 엄청 약세입니다. 그래서 분기 약세가 뭔가가 조금 추세를 파악하기 좋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제가 9개 종목 예시는 또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Principles for Making Right Decision, 우리 투자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8개 원칙은 계속해서 조금은 좀 반복을 할게요. 내일도 반복을 하고, 다음 주도 반복을 하고, 네. 자, 대만의 TSMC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TSM 실적이, TSMC는 가이던스를 발표하거든요. 쿼터리 리얼스를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할 때, 근데 쿼터리 발표할 때 가이던스의 상단에 매출을 찍었다. 물론 이게 대만 달러로 자기네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원화 기준으로 하듯이 TSMC도 MT 대만 달러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우리나라 원화처럼 많이 약세는 아니었지만 대만 달러가 조금 약세였기 때문에 거기도 반영이 있어요. 어찌됐든 상단에 갈렸기 때문에 Applied Materials, RAM Research, KLL 같은 미국의 장비 기업들도 어제 TSMC 실적 발표가 나자 빵빵빵 점핑을 했습니다. 뭐 좋은 거고요. 자, 중국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보셨겠지만 중국의 4쿼터 GDP가 5% 이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중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미리 사이클은 타지만 주식도 사이클이 있고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고 그죠? 밤낮이 있듯이 항상 사이클이 있고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사이클을 턴할 때 사야 되는 거죠. 사이클이 꺾인다 그러면 안 팔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 GDP가 5%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10년부터 2024년까지 14년 동안이거든요. 자, 하얀 게 뭐냐면 중국의 70개의 도시인데요. Second-hand residential building price예요. 이게 왜 second-hand residential building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고팔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사는 게 아니까. 그리고 빨간 건 뭐냐 하면 이게 left hand 이쪽인데요. New build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 price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70개 주요 도시에서 새롭게 지어진 commercial residential building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주상복합 같은 거거든요. 중국은 땅을 사고 팔지 뭐 하기 못하니까 잘 지어진 주상복합 건물만 팔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자, 그런데 하얗고 빨간 거 짠짠짠짠짜잔 자꾸 이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큰 흐름은 중요한 건 뭐예요? 2018년도, 2017년도 이때부터 이게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흔들흔들 하면서 이게 좌측이니까 0%로 5, 6% 했으면 그죠? 더 많이 올랐겠죠? 이게 지금 커머셜 레지던셜 빌딩은 더 겁등나게 크니까 그죠? 근데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점점 내려가요. 거의 6년 동안 의미 있는 플러스 반등을 하지 못하고 중국의 7개 시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6년째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뭐 한알령 때문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안 써요. 중국이 한알령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공산품을 사주지 않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중국이 2018년도 이후부터 실제로는 부동산이 꺾인 거. 우리도 그랬잖아요. 부동산이 화랑이 돼야 그걸 팔아서 그죠? 땅도 사고 더 부동산도 사고 더 주식도 사고 더 비트코인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더 차도 사고 그죠? 돈을 많이 벌어야 부동산에서 갑부가 나와야. 근데 중국이 지금 6년째 부동산이 빵빵빵빵 내려가고 있는데 그죠?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 되는 거죠. 중국이 잃어버린 6년째예요 지금. 그런데 잘 보시면 파란색이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 파란색이 뭐냐면요. China's government bond예요. 차이나의 중앙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거든요. 이게 right hand side예요. 자, 이쪽 가격인데요. 지금 이제 파란색만 보세요. 파란색의 중국 국채 가격의 금리예요.
빠지고 있어요. 자, 금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야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금리가 2016년, 2018년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혹은 한국, 글로벌에서 중국이 아무리 GDP가 최근 분기에 5%를 넘었습니다 얘기해도 뭐 그렇게 믿을 사람은 믿겠죠. 하지만 저는 뻥까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중국 GDP가 5%가 넘어서 5.4%라고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정말 경기가 회복됐다고 하면 중국이 발행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1.6%로 떨어지면 안 돼요. 2%로 찍어 올리고 2.5%로 빵빵 올라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중국이 중앙정부가 발행한 이게 지금 34년물이거든요.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중국 정부가 발행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2% 이상 올라가야 돼요. 적어도 1.6% 떨어지면 아직도 중국은 경기가 중앙은행이 발행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그게 커머셜 빌딩의 반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이 본격적인 회복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선행지표가 아직 안 움직였다. 선순행지표를 원하시면 네, 초짜가면 되지만 저는 중국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선행지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글로벌 이게 에너지, 본드, 소프트, 메탈, 미트, 그레인, 커런시, 주가지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쿼터 바이 쿼터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가장 강한 에너지는 원유, 내추럴 가스, 그 다음에 히팅 오일, 그 다음에 WTI, 브렌트, 에탄올, 순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월간으로 봤더니 더 뜨거워요. 지금, 좀 분기로 3개월 만에 보면, 그래도 코코아, 커피, 뭐, 콘, 럼버, 뭐, 캐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월간으로 보면, 이건 월간은 뭐, 내추럴 가스, 히팅 오일, WTI가 1, 2, 3등 빵빵빵, 그죠? 브렌트 오일 뭐, 5등, 바로. 그 다음에 7등, 뭐, 가솔린, 바로. 그래서, 가장, 최근 한 달에 가장 뜨거운, 글로벌 선물 지수는 에너지구나. 에너지가 가장 뜨겁구나. 3개월로 봐도 코코아 커피 말고는 지금 에너지 업종을 따라올 정도로 뜨거운 건 없구나. 지금은 에너지를 잘 보셔야 한다. 우리 지금 이게 변동성 지수인데요. 빅스. 미국의 S&P 500 지수의 빅스거든요. 최근 1개월에 월간으로 미국 변동성 지수가 좀 낮아요. 그래서 미국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까 제가 빅스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분기로 봐도 마이너스 18%예요. 그래서 미국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 S&P 500 지수는 M7은 탄탄하다. 몇 개 지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메가 종목 말씀을 드렸고요. 위 밸런스 이제 종목 제가 9개를 가지고 메가 종목도 있고요. 우리의 김정상 교수님이 최대 주주이신 파운더신 아이온큐도 있고요. 자, 어제 아이온큐가 겁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좀 많이 올라서 수익도 좀 비중이 작지만 이게 브로드컴이에요. 이게 테슬라고요. 자, 일라이렐리 이게 후드고요. 로빈후드, 퍼스트 솔라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그다음에 구글. 자, 구글이 있는데 이걸 다시 제가 정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자, 어제는 아이온큐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온큐가 이제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오를 때마다 파니까 1% 있었는데 절반을 줄입니다. 그래서 0.5%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중이 작아집니다. 수익은 굉장히 많이 났지만 팔아먹어요. 지금 제가 팔아먹은 건 뭐 굳이 적을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버스솔라 올라서 아이온큐가 5.5% 올랐고 버스솔라가 2.2% 올라서 아이온큐는 절반 덜어냈고요. 퍼스트솔라는 1%를 덜어냈습니다. 또 빠진 종목이 제가 테슬라를 갖고 있지만 테슬라가 또 빠져서
1%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받은 종목은 제가 올라야 한 이유가 있고 주도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샀고요. 빠진 종목, 네, 이런 거는 네, 좀 더 사고 올라가는 건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제가 존 버글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퍼머넌트 포트폴리오로 6대4, 7대3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젊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주식 50, 채권 50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채권 50% 그리고 나머지를 50%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44% 제가 조정했더니 오늘 이제 현금이 6.5%, 주식 44% 이렇게 갖고 있고요. 주식은 제가 9개 갖고 있는데요. 테슬라, 일라일릴리, 퍼스트솔라, 구글, 아이온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로빈후드, 네, 브로드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제일 비중이 많은 건 테슬라고요. 두 번째로 일라일릴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브로드컴 5개. 브로드컴이 이제 티커가 어바고예요. 네. 자, 제가 장기적으로 주도 업종을 제가 테슬라, 브로드컴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계속 많은 비중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4%, 로빈후드 4%, 네, 구글 5%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있어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중이 작습니다. 아이온큐 0.5%밖에 갖고 있지 않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종목 추천드리는 거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리밸런싱 이후의 거를 네,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여놨더니 자, 이제 종목이 굉장히 아이온큐를 0.5로 줄였더니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굉장히 작으면서도 수익률은 이제 좀 많이 올라가 있죠. 이제 좀 올라간 팔기 때문에 제가 아까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네, 그죠? 자, 이렇게 쫙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MSTR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아시는 MS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자, 그래서 비중은 테슬라가 제일 많죠. 네, 이렇게. 자, 일라일릴리 가장 제가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서 계속해서 네,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